그러면 지금 행정부는 그 입법독재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네. 행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행정 독재를 가고 있는 거고 네. 사법부는 전직 사법 관련자였던 대통령의 저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입법은 민주당 쪽 독재를 하면 2대1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이 다 독재입니까, 지금? 독재 국가입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 네. 논리대로 가면 지금 독재 국가가 네. 네. 군림해서 두 군데의 독재 세력이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선생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일단 방금 지적해 주셨는데, 형용 모순이죠. 독재는 하나여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형용 모순인 게 하나 있는데, 예. 저는 그런 과잉 언어들을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 예. 양당이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과잉 언어 쓰는 거 안 좋아하지만, 그러니까요. 독재적 성향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재적 예. 성향으로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뭔가 타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을 그렇죠. 독재라고 쉽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독재적 방향으로 간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예. 그러니까 아주 초창기에 저희가 벌써 작년 올해 초거나 올해 초 정도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강대강 그 지도자에 대한 얘기 했을 텐데 네. 지금 이게 지도자가 강대강이 아니라 정당 자체가 강대강으로 붙으니까 그렇죠. 국민은 숨이 막혀요. 선생님이 방금 또 든 생각인데, 퍼뜩 든 예. 생각인데, 그러니까 방금 다 입증이 된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검찰 독재가 왜 말이 안 되냐면, 국회를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검찰 독재는 국회도 마음대로 해야 돼요. 행정부가. 그렇죠. 근데 또 반대로 입법 독재라 그랬잖아요. 예. 입법 독재라 그랬는데 법원 통과시키면 다 거부일 거 행사이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18개 부처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놈의 현용 모순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독재란 말을 안 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절반의 권력이 입법과 그 행정을 다 맘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독재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문제죠. 그게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절반의 맘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그렇죠. 말해서 목발을 하나만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목발을 두 개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되게 웃긴 건데. 그게 예. 되게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 분명히 국민이 원해서 뜻대로 뽑은 결과가 네. 의회 구성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의회 구성이 한쪽으로 독재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사실 국민들이 독재해라 그러고 줬단 얘기인데 여당에서 나올 소리는 아니란 얘기죠. 예, 선생님, 조금만 주제 예. 벗어나긴 했는데, 이게 저 네. 근본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생각이 들긴 되는 게 뭐냐면은, 예. 승자 독식 선거제도가 그래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만 보더라도 일단 보면은, 그 이재명이랑 윤석열을 비등비등하게 찍어줬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죠. 윤석열한테 마음대로 하라고 찍은 그런 느낌 아닌 게, 그러니까 전 국민의 그 여론이 예를 들어서 박근혜 지지율 5% 나왔을 때 국정농단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때 문재인이 됐을 때는 문재인한테 몰아주는 게 맞고, 그거는 명백히 네. 이제 홍준표보다 문재인한테 엄청나게 줘가지고,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좀 약간 힘있게 추진할 건 추진해라 공약한 거를, 그렇죠. 그런 국민의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다수 국민.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윤석열과 이재명은 정권 교체를 정권 교체를 한 게 있기 때문에, 해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도 분명 큰 여론이긴 있었죠. 한데 비등비등했잖아요. 100%죠. 어쨌든 예, 이재명이랑 비등비등했죠. 예. 0. 몇 퍼센트 차이니까 윤석열 예. 정부가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국민의 뜻이.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그렇죠. 예. 그렇죠.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되니 윤석열 정부가 50%의 국민의 동의를 받았다. 네. 0.73% 차이니까 51대 49라고 얘기하자. 근데 49% 국민 동의 못 받은 거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맞는 51대 49면 네가 대통령을 2명 줄 수 없으니 당신이 대통령이긴 한데 이 49를 어떻게 포용하고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서 당신을 반대한 49%를 당신을 인정하게 만드느냐가 당신의 과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네. 단순 다수제의 승자 독식 제도이기 때문에 51% 거기다가 단임제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센터장님 보니까 이번 대통령과 이번 국회를 보니까 우리 정치 체제가 수명을 당한 게 느껴져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식물 정국을 만들잖아요.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센터장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내각제가 만약에 안 맞으면, 그러니까 의원내각제 하면 더 겁나잖아요. 국민들도 겁나고 막 정치인들도 그렇죠. 겁내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재명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엄청난 표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의무적으로 국무총리하고 장관 3개는 원래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막 그러니까 대통령이랑 뭐 그러니까 이걸 정해놓을 수는 없겠지만 어렵겠지만 제도 설계가 네. 어렵게 하게 대통령 혼자 다 먹어야 된다 이런 말 하겠지만 절반 이상의 그 표를 거의 이재명이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20% 먹으면은 뭐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사표를 없애려면 거단 분배를 그렇게 하는 거죠. 물론 난 결선 투표는 없잖아요. 뭐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진짜 조금 이제 그 예쁘게 말을 다듬어 보자면 그 어떤 그 득표율 차이가 몇 퍼센트 이내일 경우에는 거국 내각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헌법을 바꿔나 막 그럴 수 있겠는데 그게 네. 어렵겠죠. 예, 예. 그렇게 헌법 조문을 만들면 되긴 하겠으나, 그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게 어렵고, 네, 매우 어렵겠죠. 예, 예, 말. 그래서 저는 사실은 대통령 중임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그나마 현실적인 스텝이 그겁니다. 맨날 나왔던 그렇죠. 얘기고, 예. 그나마 이제는- 부작용을 줄이는, 네네. 이제는 그 독재의 그 독재를 못하게 하는 독재 스토퍼의 역할을 했던 단임제라는 게 네. 이게 또 다른 형태의 독재의 수단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독재적인 정치를 만드는 수단이 되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정사의 독재가 워낙 길었기 때문에 네. 한 30년 이상이 독재였고 독재를 꿈꾸다가 막힌 거잖아요. 87체제도 사실은.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중임을 하거나 그게 안 되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중임을 했던 대통령들이 네. 중임에서 만족하지 않고 3선개헌, 4선개헌 했고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단임제로. 그 결과로 단임제를 선택을 한 건데 이제 단임제의 폐해가 나타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중임제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 두 번으로 딱 제한을 하는 형태로 네. 해야 되는 부분이고 선생님, 그러니까 개헌 정국이라는 게 2018년 네. 때부터 항상 있었습니다. 그렇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일단 대통령 그러니까 4년 중임제 찬성해요. 왜 찬성하냐면 그러니까 뭐 총리 추천제나 뭐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 맞아요. 맞는데 너무 큰 얘기인 거야,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맞는데 그 얘기 그러니까 이런 말 합니다. 야, 4년 중임제 그거 해봤자 별 효과도 없어라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되니까 야, 하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해야 되고 무슨 뭐 엄청 그게 심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어렵고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너무 낮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게 4년 중임제거든요. 네. 지들끼리 다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왜 그게 어렵냐면은 우리나라에 역사적인 그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군주제에 익숙한 나라예요. 그렇죠. 강력한 지도자. 예, 예, 예. 군주제에 익숙한 나라에서는 그리고 왕조가 건설됐던 나라에서는 예. 의회 중심으로 얘기하는 연동형 비례대표 잘 안 통해요. 그렇죠. 경험이 없어요. 그게 다 의회 중심의 독일형도 그렇고 다 내각제형의 의회일 때 가능한 거거든요. 정당이 책임지고 물러나면은 정권이 바뀔 때 그럴 때 가능한 얘기고 그러니까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임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군주제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니까 유럽도 다 왕조긴 했는데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왕의 목을 막 베거나 이랬잖아요. 그런 가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막. 예. 끌어내리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진 않았었잖아요. 물론 이제 사회부 혁명도 있고 했었는데 예. 우리나라는 그게 뭐냐면 서양은 자력으로 이룬 민주주의예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이식된 민주주의. 그러니까 국민의 삶 속에 민주주의가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강제로 이식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말이 그러니까 유화항쟁이나 사회革命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해방 직후에 그러니까 민주주권 이런 것도 뭐 잘 모르겠는데 독립회 이런 사람들 막 뭐 미국물 먹은 그렇죠. 사람들 와가지고 막 그냥 하자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서 막 공무신 주고 투표하고 그랬대요. 진짜 그랬다가 전국 투표 88년 투표할 때. 그러니까 남들은 200년, 300년에 걸쳐서 예. 피 흘려가면서 그 토대를 다졌던 민주주의라는 거를 그런 취지시죠. 예, 맞아요. 우리는 1948년 이후에 50년, 60년 안에 네. 여기까지 만들어 온 거는 굉장히 칭찬할 일이고
네. 좋은 일이 한 80년 됐습니다. 48년부터라고 보면. 네. 근데 한 75년, 80년 중에 그 부작용으로 독재를 겪었던 시기가 한 30년 돼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네요. 예. 예. 그리고 나서 진짜 민주주의를 하는 거는 87년 체제 이후라고 보면 이제 곧 40년 정도가 눈앞에 있을 거예요. 2027년이 40년이니까. 네, 지금 37년 됐네요. 예, 예. 예, 40이라고 그러면 우리 보통 불혹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때쯤 되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해야죠. 민주주의가. 맞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원칙에 따른 직선제가 그냥 이식이 된 거죠. 직선제가. 그렇죠. 48년에. 그래서 막, 대통령 우리가 뽑는데, 국회의원 우리가 뽑는데, 뭐 이 정도. 그 개념도 없을 텐데, 아직까지.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87년 이후에 벌써 40년 가까이 흘렀으니까, 네. 너무 낡았고요. 안 맞고요. 예, 그렇죠. 안 맞죠. 너무 안 맞고 이상하고요. 예, 이거 좀 지치고. 근데 아직도 뭔가 우리 국민들이 전부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화끈하게 다 몰아주고 막 이런 게 있긴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약간 예, 그게 뭐 아니면 정서예요. 예, 그런 뭐, 정서가 있어요. 뭐 아니면 더 뭐 예. 근데 화끈하게 다 몰아줘봤자 그러니까 저 새끼가 미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먹어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저 새끼들이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게 그렇죠. 아니거든요. 국민의힘이 지지하는 국민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안 사라지니까 다 존재하거든요. 둘 다. 국민의힘 그렇죠. 쪽에서는 뭐 개딸들이 있는 거고 항상 다 있는 건데 네. 전혀 뭐 대화도 안 되고 타협도 일도 안 되고 이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7, 80대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분들이 다 돌아가신다고 해도 지금 20, 30대 보수층들이 작은 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아, 이게 좀 근본적인 얘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하게 됐는데 저는 그러니까요. 원구성 협상 선생님 제가 예. 그 중앙뉴스 있었을 때 네. 원구성 협상 관련해서 제가 이런 그러니까 근본적인 관점에서 쓰려고 노력을 하긴 했거든요. 뭐냐면은 네. 일하는 국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일하는 국회라는 걸 입법도 하고 막 이러다서 무슨 뭐 자동 부의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상임위원회를 법안 소위를 뭐 한 달에 뭐 몇 번씩 이러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다 겉핥기식인 이유인 게 뭐냐면 결국 선거제도 개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승당치가 선거제도. 관련된 적대적인 정치 구도를 부추기는 선거제도가 있는 한 안 된다. 아무리 해도. 그리고 막 그 옛날에 식물국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동물국회 막으려고 패스트트랙 국회 선진화법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식물국회가 된다 뭐 이런 말 하고 별 얘기 다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적대적 정치 구도를 바꾸는 게 핵심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선거제도 바꾸는 게 너무 힘든 일인데 그거 안 바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것도 아니거든요, 말이.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 도돌이표가 되는 건데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는 원포인트 개헌 실패예요. 맞아요. 예. 그 원포인트 개헌을 말도 안 된다고 막았던 이유가 네. 뭔지는 정확히 알겠는데 그러면 그렇게 막은 결과 20년 동안 이렇게 된 게 제대로 원하는 방향대로 돌아갔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때 진짜, 본인 스스로 그 임기를 줄이면서까지 하자고 대통령이 얘기했던 시기예요. 네. 대통령제의 수장이 스스로 임기를 깎으면서 4년 중임제로 가겠다. 나는 중임 된다고 하더라도 출마 안 하겠다고 선언한 걸로 기억하거든요. 지금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신 거죠? 맞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노무현 대통령 사례가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예. 대연정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면 이거는 대통령제의 수혜자가 얘기를 했으면 한 번은 논의를 해봤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 되든 안 되든 논의는 해봤어야 되는. 오히려 야당 쪽에서 적극적으로 오케이 하고 한번 논의를 해봐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이유가 되니까 네.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걸 수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센터장님이 이게 정치적으로 잘 보고 계신 게 뭐냐면은 4년 중임제를 얘기하시는 거죠. 센터장님이 근본적인 정치개혁 그 방식을 모르는 게 아니지만 그렇죠. 가장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게 그거란 말입니다. 맞아요. 예, 합의할 가능성이 높고 실현 가능성이 높고 예, 물론 그것도 개헌의 문제지만은 그 개헌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여야가 그나마 그게 있으니까. 뭐 의원내각제 무슨 또 뭐 연동형 그러니까 온전한 연동형 비례도 위성정당 없는 그런 게 어려우니까 너무나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하자는 얘기거든요. 예.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럼 우리는 위성정당 하겠다고 하는 게
대한민국 국회예요. 맞아요. 네. 뭘 어떻게 얘기해요, 그런데. 맞아요. 거기에 그 방식이 원칙적으로 맞다는 걸 동의하는데 우리는 꼼수부터 쓸게라고 얘기하는 게 대한민국 국회인데, 국회를 어떻게 바꾸냐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저희가 이제 피 튀기면서 약간 침 튀기면서 피 튀기면서 아니고 침 튀기면서 얘기한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핵심이라서 안 할 수가 없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요. 보긴 보는데 오늘은 진짜 생각보다 너무 깊게 들어가서 얘기가 길어진 것 같긴 죄송합니다. 한데, 제가 아니요. 국회 출입 기자를 해가지고 제가 예, 아니, 선거제도 교육 전문 기자랑 저도 해가지고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깊어져서 뭐, 군주 얘기도 하고 뭐 옛날 얘기부터 해가지고 얘기 길어진 상황인 이게 건데, 왜냐면요, 선생님, 이게 예, 연합뉴스에 나온 그 기사는 통신사나 이제 기존 언론사 또는 그러니까 기존 언론사는 뭐 구체적인 걸 다루겠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배경을 다룰 것 같긴 한데 연합뉴스에서 나오는 팩트만 전달하는 그런 기사를 보면 원군 협상이 안 되는 이유가 그냥 뭐 단순하게 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근본의 그렇죠. 뿌리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정치 체제가 그럼요. 그 말을 아까 뭐 쉽게 말해서 아까 뭐 군주를 원하는 군주제 국가다 이런 부분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대적인 뭐 그렇죠. 강력한 그러니까 리더십을 원하고 다 그게 몰아주는 거 왜 원하고 그러냐면, 이전에 우리나라 예. 그 체제를 보면, 보통 기본적으로 삼국시대라고 얘기하는 그 왕조가 제대로 그 갖춰진 형태일 때만 보면, 고구려 백제도 600년 이상 갔고요. 네네네. 신라는 1000년 가까이 갔고요. 맞습니다. 고려도 400년 이상 갔고요. 네네네. 조선도 500년 이상 갔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년 이하로 왕조가 바뀌는 거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예. 최소가 3, 400년이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식민지 경험이 36년이 있고, 자유민주주의 이제 100년도 안 됐다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기가 되게 사실은 힘든 거예요.